특히 AI가 나중에는 2차 전지도 끌 겁니다.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보시면서 네, 하반기 기대할 만한 섹터 쪽에서 이제 상반기 때도 좀 강했었고요. 그게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하반기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수출이 잘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겠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논리 쪽에서 업황 괜찮고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섹터가 세 개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력 설비, 전력기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화장품,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음식료. 이쪽이 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재 쪽과 연결되는 부분들, 산업재 쪽들, 그리고 또 추가로 바이오. 이쪽은 워낙 2, 3년 동안 거의 금리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었고, 바이오 하게 되면 너나 사, 나 사면 물려 이런 쪽이었는데, 바이오 쪽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금리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근데 거기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화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뀌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전력 설비 쪽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지금 한 6개월, 1년째 하면서 못 사신 분들은 주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만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7월 달 수출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7월 달 월간 수출 동향이 잘 나올 것 같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또 시장은 또 강하게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AI가 끌고 오는 변화가 당연히 에너지의 부족을 끌고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부족과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들을 끌고 오는 접점에 있는 쪽들이, 그러면 이왕이면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가 누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전력기기, 배전반, 거기다가 또 전력선, 특히 그냥 전력선이 아니라 초고압 케이블, HVDC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또 카테고리로 되면서 움직이겠죠. 그거를 처음에는 변압기 전력 설비 쪽이 그렇게 약간 돈이 드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업황이 좋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쪽에 가깝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서 건설 쪽 많아지고 투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때 같이 움직였다가 또 꺼지고,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률이 3%에서 5%였었어요. 그런 정도까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쪽으로 대규모 돈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무슨 변압기가 예전에 저희 전봇대에서 보셨듯이 나오는 그 둥그런 변압기 큰 거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고, 아직 미국에 그런 거 보다해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기 시작하고 70년대 때요. 거의 그냥 그러면 전력을 간다고 하더라도 변압하는데 전력 누수 엄청 나오고, 그러면 전력을 새로 하는 것보다 이것만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전력 손실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시각들이 계속 이렇게 수요에 대한 회복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AI가 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뜩이나 교체하고 있는데 레벨업 되는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각광받고 있고, 게다가 원래는 변압기 이런 쪽들도 그러니까 약간 좀 영세한 업체들 쪽으로 많이 맡겼었는데 지금 물량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 멕시코 쪽 같은데 거기서 많이 조립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게 미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아시죠? 멕시코 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주문 들어온다. 잠깐 낮잠 좀 자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압기 납기일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지금 급한데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또 미리 투자한 쪽도 없었고요. 근데 저 멀리 한국에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손들어서 납품했더니 언제까지 납품 가능하겠어요? 걱정 없습니다. 납품 딱딱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문이 쫙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형부터 소형까지 변압기들의 흐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지금 국내 쪽에 대한 수요들이 쭉 몰려오고, 그쪽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나 그 중남미 쪽도. 근데 한국 쪽으로 확실한 납기와 성과도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는 하나의 큰 사이클이 돼 있고,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원래 이런 경기 민감 사이클들은 업황이 막 턴 돌 때 투자를 여기서 안 합니다.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좋은 업황 쪽에서 좋을 땐 좋은데 그때 뭐 좋다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 투자했던 거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인건비부터 고정비 다 늘어나는 쪽이고,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까지 한다 그러면 적자폭이 안 좋을 땐 무지 커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이클이 저희가 이거 많이 온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큰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클들이 이게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물인지라고 봤을 때는 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놔야 이게 앞으로 계속
AI가 됐건 에너지에 대한 부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쓰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사업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들은 쉽게 꺾일 섹터가 아니다라고 바라보시고 오히려 이럴 때 그냥 또 이를 많이 올랐으니까 또 차익 매물 때문에 뭐 또 안 좋은 얘기만 쫙 나온다. 그럴 때는 남들이 뭐라고 간에 또 한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찾아보는 게 좋겠죠. 한때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이런 브랜드 가지고 중국을 열광시켰었죠. 그랬는데 그때 중국은 딴 나라가 자기네 나라 와서 돈 버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딱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열광해?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통관할 때 안전 규정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많이 되고 그 상황 쪽에서 제대로 수출이 안 되는데 그 상황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야 이런 거 한방은 우리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유사품들 엄청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걸 자기네가 이런 거 막아놓고 키우는 상황들이죠. 이런 거 더럽게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때 피해를 본 거죠.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고 그때 또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절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K뷰티의 핵심이 이제 중국은 손절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다른 데서 나오기 시작하죠. 북미 쪽 그리고 또 유럽, 동남아 이런 다른 쪽에서 변화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K뷰티 전도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인플루엔서. 이 사람들은 K뷰티가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좀 새로운 걸 끌고 와가지고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 몽달책방도 조회수 잘 나오면 와 좋아하는 것처럼 이들도 조회수 끌어올리려면은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K뷰티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 또 K팝 이런 쪽으로 또 핫한 남자도 뭐 하얗고 이렇게 해서 막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도 한국에 있는데 근데 그런 보다 보니까 그렇게 뒤에서는 이런 한국 화장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루엔서 효과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예요. 같은 립스틱을 바르는데 구찌인가요? 구찌가 아니고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명품구 쪽의 립스틱은 5만 원 합니다. 한국 똑같은 성분의 흐름들이고 오히려 뭐 발색이나 보습도 더 좋다고 하는 립스틱은 한국에서 12,000원 합니다. 한국계. 비교해봤더니 그리고 또 원가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어디 거 써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죠. 지금같이 금리가 막 올라서 삶이 퍽퍽할 때 주머니 가벼운데 그런데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이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K뷰티 쪽에서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왔겠죠. 그러면 침투율을 봤었을 때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참 잘 나갔을 때 뭐 30%대까지도 점유하고 막 그렇게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근데 그때는 물론 이제 특수성이 좀 있었겠죠. 중국인들 많이 오고 근데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지금 미국의 화장품 산업에서 K뷰티가 침투한 침투율은 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게 앞으로 더 커지기 시작하는 원점이다.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도 소비재 쪽에서는 아마 특히 이게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한번 쓰기 시작하게 되면 나한테 맞다 그러면 그냥 습관처럼 쓰는 게 이쪽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새로운 것도 써보겠죠. 근데 그게 라인을 확 넓혀서 내가 지금까지 이쪽 쓰던 건데 이게 유행이래. 그런데 가격이 보니까 아무리 무슨 SK2나 이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거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안 사요 요즘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과가 있는 것들 K뷰티가 꽉 잡는 거죠. 아닙니다. 그쪽은 이제 중국 손절하면서 미국 쪽으로 턴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실적 반영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게 될 때마다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보다 중저가용 브랜드를 얼만큼 잘 소개시키면서 조선미녀, 코스알엑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중소형 브랜드는 직접 내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중소형 브랜드를 끌어와서 플랫폼으로 갖고 끌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실리콘투입니다. 이런 회사가 잘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또 그런 브랜드는 갖고 있는데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겠죠. OEM, ODM 회사 그런 쪽에 대표적인 회사가 코스맥스 그리고 또 한국 콜마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조금 작지만 강한 회사 CNC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걸 가지고 돼간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누려셔야 될 게 아까 같은 이제 플랫폼 업체라든가 이거는 해외 180개국에 우리나라 브랜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실리콘 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또 요즘 보니까 새로운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쪽에서 이제 안에 아주 요만한 바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르면 따끔따끔하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린다. 그게 VT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영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 있는 쪽들, OEM, ODM 회사들, 플랫폼들 이거를 가장 먼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아마 그 성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근데 약간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라고 하는데 중소형주인 밸류가 지금 시총이 지금 이게 2조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형주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2조 8천억까지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소형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은 되지만 성과를 갖고 끌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도 한몫을 한 게 약간 인플루엔서랑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예전처럼 햄버거 하나 그리고 감자칩 그리고 또 뭐 콜라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대 나온대요.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이걸 가지고 먹어봤는데 또 덩치 크신 분들이 그거 먹고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소개를 하기 시작한 게 물론 불나볶음면 매운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한국 쪽의 K푸드가 대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가성비라고 봐야겠죠. 라면은 하나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에 2.5달러? 3달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000원대 중반에서 한 4,000원대 미만이겠죠. 요거가 두 개를 먹는다. 그래도 해봐야 10달러가 안 되는 거겠죠. 5달러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먹더니 보니까 맛도 괜찮고 영양 균형도 이거 영양 균형 잘 맞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라면 쪽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 게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걸 통해서 또 매운맛을 미국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하는데 매운맛을 즐겨 찾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뭐 동남아 쪽들 이런 쪽에서는 또 그게 또 먹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매운맛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한번 입맛이 길들여지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나 매운 거 먹어봤더니 스트레스 풀고 좋으네. 그걸 계속 찾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뀐 입맛은 계속 유지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 음식 이것도 뭐 되게 보면 영화에서 그런 거 있었죠. 요만한 그 종이 박스에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 이거 한참 많았었죠. 검색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 스시 문화는 좀 고급 문화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구글 검색량 보게 되면 정체 한국 K푸드는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음식도 문화입니다.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K-팝이 바꾼 그러니까 K-컬처가 안착되기 시작하면서 음식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서 봐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양식품 봐야죠. 삼양식품이 자리 차지하고 그냥 쭉 움직이는지 잘 안 빠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변화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안 빠지게 되면서는 나머지 제 실적 좋은 것들이 반영이 나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뭐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롯데웰푸드 이런 같은 경우도 의외로 초코파이를 오리오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인도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에서 롯데웰푸드 이런 것도 괜찮고 또 빙고하면 더운데 빙그레죠. 이것도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회가 되는지 실적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장류 쪽에서 또 강화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대상 종갓집 김치 이런 것들도 하나 또 변화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두부가 그렇게 인기를 해요. 비만 치료제 또 이제 삭센다 위고비거 이런 것들을 맞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또 꽉 잡고 있는 게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성과를 내는 업체 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업체들 보시면서 실적 변화가 된다? 그럼 그거 가지고 확인되면서 또 수출이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도 주가가 움직이는 배경이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반도체 대형주들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터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붙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을 또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확실한 업황의 턴이 나오다 보니까 40% 반도체
그리고 20% 정도는 2차 전지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업 쪽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꼽아두면은 이것 근데 밸류업은 그렇게 크게 손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맞는다 그러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 꾸려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60%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밸류업과 그리고 또 약간 수출 관련된 쪽의 데이터 나오는 쪽들 이거를 챙겨간다 그러면은 이쪽에 한 40%가 되겠죠? 40%, 40%, 20% 이렇게 맞춰가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트렌드고 세계에 돈이 다 몰려 있는데 나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20, 30%는 미국 쪽에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같이 한국 쪽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끌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신다 그러면 균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바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들은 트렌드 맞춰가는 투자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관심 많은 게 AI 쪽이다 보니까 거기 맞는 것들 계속 또 크게 한 번 맞춰준 트렌드는 쉽게 안 꺾이거든요. 그런 거 갖춰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 쪽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AI가 가장 큰 핵심인데 그의 수혜를 받는 거. 그러면 몇 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들 특히 AI가 나중에는 2차 전지도 끌 겁니다.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보시면서 균형적인 쪽으로 그래서 한국 들어오니까 다 미국으로 가야지. 물론 그러다가 한국 쪽은 또 특성이 막 꿈틀꿈틀 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할 때는 누가 못지않게 또 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균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